주인공이 살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원래 통장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버려버렸어요.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찢어서 많이도 버렸죠. 놔두기가 싫어요. 매일 빚과의 씨름을 하고 있는 오늘의 사례자 박점례 씨. 주택에서는 5천만 원 있고요. 또 지인들한테 빌린 게 한 4천 정도 있고요. 그녀는 몇십 년째 빚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버는 거, 그다음 제가 벌어서 빚 갚고 항상 마이너스죠. 가족이 다 지금 신용 걸려.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보이는 이 상가 주택. 팔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첫사랑이에요. 너무 어렵게 여기서 경매도 막 당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저씨는 여기가 좋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편하고 좋다 그래서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재개발은 건물의 시세만 4억대에서 2억대로 곤두박질 치게 했다고 합니다. 방법을 참 많이 동원해봤죠. 전세도 내놓고 또 금액보다 더 금매로도 내놔. 이곳은 점례 씨가 일하는 유치원.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유치원에서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요. 유치원에서 요양보호로 가는 길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처음에 봉사로 시작했던 일. 결국 빚은 봉사도 그만두게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정에 한 5, 6년은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요양보호가 생기기 이전에 그냥 무료로 이제 뭐 성경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물질적으로 또 어려워지니까 또 이게 살려서 또 이 요양보호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봉사하던 것이 이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출근을 하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방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해드리고 또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세탁, 빨래 같은 거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요. 또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식사를 제공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해서 음식 마련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아버님이 한 16년을 치매로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일이 쉽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짬을 내 집에 온 박점례 씨. 살림살이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왠지 모를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실한 그녀가 빚을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빚보다도 힘들었던 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친한 사람 한 5천 빌려줘서 한 1억 빌려줬거든요. 이제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금액에서 빌려줬고 이제 5천 지인한테 빌려준 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냈어요. 카드 대출 내줬고 연금보험을 저희들이 들었었어요. 3,500짜리를 들어놨었는데 거기를 이제 대출을 해서 약간 대출을 해서 빌려주고 그래서 신용 1,000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갚지를 않았죠. 요양보호 갔다가 또 유치원.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오르막길.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녀.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아이들 수업 끝나고 이제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늦게 이제 데리러 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저녁 먹이고 먹고 난 후에 이제 또 같이 노는 거 하거든요. 그 식사. 맞춰보세요.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노후는 어떤 걸까요? 지금은 일단 빚부터 갚았으면 좋겠어요. 빚 갚고 나면 이제 제 노후는 한 60 정도 되면 사실 이렇게 완전 시골로 말고 한 뭐 강화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제천요로 요 근방 쪽으로 가서 빌라 전원주택 있잖아요. 그런 거 지으면서 농사 짓는 거. 농사 지면서 카페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악 같은 쪽으로 악기 같은 걸 잘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개방해주고 싶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 상가에 네. 주택에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저 상황. 아니, 아까 저 상가 보셨죠? 20년 된 상가.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빚만 갖고 계시는 아이고. 상황. 50대면 노후 준비를 좀 그러게요. 하셔야 될 근데 이제 네. 노후 준비도 이제 못 하고 계시고. 네, 정말 그 상가, 근린 상가를 20년 전에 잘못 투자해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 상가 네. 주택에 투자. 아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재개발이 좀 함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재개발 터지면 이제 보상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주위에 재개발이 이제 10년째 그러게요. 묶여 계시고 안쓰럽고 네. 똑순이 우리 성선아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 네. 정리! 네, 지금 이 상황은요, 남편분이 15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세요. 그런데 빚이 무려 9천만 원. 5천만 원은요, 이 상가에 대한 대출이고요. 4천만 원은 지인들로 불러 이렇게 저렇게 빌린 개인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9천만 원이란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상가가 절대 팔리지 않는다는 것. 네, 정말 던지고 싶지만 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가 주택이죠, 상가 네. 주택. 큰일 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빚이 원수인데요. 네. 그리고 상가 주택이 원수고요. 네. 자, 이번에 왠지 OX가 좀 뻔할 것 같긴 한데 자, 위로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O를 드셔도 됩니다. 네. 뭔가 내가 좀 쓴소리를 하고 싶다. 네. X 드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분이 X, 우리 네. 절세 미녀, 고경희 생사는 해모, 네. 부채질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자, 우리 김경록 전문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X를 드신 이유.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는 전혀 돈이 나오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부채는 제가 보기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은 낼 텐데 그렇죠. 예. 소득이 150만 원인데 계속 이게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맞지는 않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고경희 세무사, 아. 요 이유는 뭔가요? 네, 요거 해모를 뭐예요? 드신 이유가. 아까 VCR에서 노후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 빚을 갚고 음.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아. 안타까워서 네. 안타까웠고요. 위로의 그리고, 뜻으로. 아, 위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재산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네. X를 들기가 미안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X인데 미안해서 이렇게 마음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박상우 선생님. 저는 좀 안타깝지만 또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으로 X를 했습니다. 네. 네네. 저는 그 기회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자, 그렇죠. 은행의 대출에 대한 또 개인 사채까지 또 거기에 대한 이자만큼 우리가 저축하지 못하는 이 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뭔가에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해서 좀 죄송하지만 X를 들었습니다. 잠시 네. 후에 또 대안을 한번 그러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네. 오늘 이렇게 좀 잘 버무려서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러게요. 김경록 선생님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실? 표정은 벌써 본인도 어두우세요. 약간 난감하다. 네. 그런 어떻게 해야 느낌으로. 될지 모르겠다. 예, 난감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뭐 나가는 돈은 지금 계속 있고 네. 제가 보니 이게 이 결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이전에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결단이 있는데 결단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주식을 팔고 난 뒤에 뒤에 가격이 확 올라버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이거 뭐 집 팔고 나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상가가.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집을 상가를 처분해가지고 일단 네. 빚을 청산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분 또 좀 있으면 또 카드비 쓰고 또 그러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사채까지 가면은 더 위험해지거든요. 맞아요. 정리하자. 예. 정리를 해야죠. 예. 결단. 네. 예. 네. 그래서 소장님, 네. 이 집이요, 안 팔린다는, 상가가 이게 네. 빌린 상가거든요. 네.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요. 네. 2, 3, 4층에는 이렇게 주택이 있다고 해요. 상가 주택이죠. 네, 상가 주택인데요. 이게 정말 원래는 4억짜리가요. 네. 1억 8천까지 네, 내내도 안 많이 팔린다고 떨어졌는데, 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이전에 제가 채권 거래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날 이게 팔려고 그러면은 시세대랑 가격보다 조금 낮추면 안 팔려요. 네. 그럴 때 이제 이거보다 대폭 낮춰놓으면 여기서부터 가격이 형성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 정도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는 감수를 하고 가격을 형성하는 게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도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 예, 그게 뭐 시장 팔릴 가격이라면 때까지? 시장 가격이겠죠. 네. 아, 안타깝다. 네. 고경희 선생님, 네.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네. 컨설팅 부탁드려요. 지금 절세보다는 일단 그렇죠. 대출을 갚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 저도 어떻게든 이 상가를 팔아서 네. 이렇게 대출을 갚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내분께서 어린이집이랑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자로라도 꼭 가입을 하셔서 노후 네. 대비에 조금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